네, 이번 시간에는 의문 변동 세 번째 시간이네요. 탈락과 축약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탈락이란 원래 있던 의문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죠. 자, 탈락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장군 단순화, 두 번째 자음 탈락, 세 번째 모음 탈락이 있습니다. 자, 장군 단순화는 뭐냐면 겹받침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받침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죠. 근데 이 자음군 단순화는 언제만 일어납니까? 겹받침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거나 혹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밥다가 나왔어요. 자음으로 시작하고 앞에 있는 자음이 겹자음이에요. 그래서 리을이 탈락하는 것. 그 다음에 리을이 탈락하고 나니까 비읍과 디귿, 예사소리가 연달아 일어나서 뭐예요?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 내기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또 밤는을 보니까요. 리을 비읍에다가 니은이에요. 그런데 밥다 받고 밥지 밤는의 경우에만 비읍으로 발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밥는이 되었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비음이 있죠. 앞에 파열음이에요. 그래서 파열음을 비음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최종 발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근 단수나 탈락 한번 있었고요. 여기다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무슨 현상? 비음어가 한번 있었네요. 그 다음에 또 리을 기억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도 말했는데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연달아 올 경우에는요. 리을로 발음하고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아닌 자음이 올 때는 리을로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발음하고요. 맑게 얘는 막다라고 발음해요. 그리고 리을 다음에 기억이 올 때는 기억을 된소리로 발음하죠. 왜냐하면 어미의 첫 소리가 기억일 때는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을이 탈락하고 기억과 디귿, 즉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왔을 때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된소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리을 탈락을 보면 리을 탈락은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은 첫 번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두 번째 규칙은 합성어나 파생어가 형성될 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인데요. 용언이 활용할 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는 원래는 알다라는 용언이었어요. 그런데 어미가 니은이 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는이라고 발음도 하고 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탈락이 표기에 적용된 경우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탈락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기본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어는 음운 변동 시 기본형이 뭔지 반드시 써보거나 기억해서 상기해서 음운 변동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둥글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둥글다예요. 기본형이. 그런데 니은이 붙었어요. 어미 니은이 붙을 때는 리을이 탈락하죠. 그래서 이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하고 전성어미 니은이 붙었다. 어간 말음 리을이 탈락하고 전성어미 어미 니은이 붙은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합성어나 파생어가 될 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는 바느질 마소, 그 다음에 아드님 이런 따님 경우가 있죠. 원래는 딸 플러스 님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 플러스 님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바늘 플러스 질이고요. 말 플러스 소였어요. 말과 소, 바늘, 질. 바느질은 뭐예요? 바늘로 뭔가 일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이런 경우에 리을 탈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읗 탈락 봅시다. 히읗 탈락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히읗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좋다에다가 어미 은으로 교체될 때, 어미에 은이 붙을 때 히읗이 탈락하고요. 넣어도 마찬가지고 끓이다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다였죠. 히읗 탈락하고 그런데 여기서 연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끓이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히읗은 받침에 쓰이면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반드시 탈락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받침 히읗을 모두 정리하고 갑시다. 자, 받침 히읗의 발음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센 소리 대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히읗 다음에 아니면 히읗 주변에 비읍, 디귿, 지읒, 기역, 바다, 자가가 히읗을 만나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피카츄 털로 바뀌게 되죠. 피카츄 털로 바뀌는 현상, 이거 거센 소리 내기 히읗.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축하라고 쓰고 우리가 축하라고 읽습니다.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이 된 경우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에는 히읗 다음에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다고 해요. 어미가 오면 히읗과 시옷이 만나죠. 그러면 봐요. 실수 먼저 볼까요? 자, 일단 리을, 히읗 겹자음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히읗이 탈락하면 실소가 되는데요. 이 규정은 표준발음법 12항에 따른 것이죠. 자, 그 다음 히읗 다음에 니은이 오는 경우 볼까요? 바로 논는이 오는 경우인데요. 자, 얘는 히읗이니까 일단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줘서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비음이 오고 앞에 파열음이 있으니까 이 파열음을 비음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최종 논는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읗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아까 했죠? 얘는 탈락한다고요. 이렇게 발음하게 돼요. 자, 받침 히읗의 발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탈락하고 있었어요. 탈락 중에서 첫 번째 장군 단수나 두 번째 히읗 탈락, 그 다음 히읗의 네 가지 받침 규정 봤고요. 그 다음 모음 탈락은 의 탈락과 우 탈락이 있습니다. 모음, 의는 용언이 활용할 때 항상 탈락하죠. 예를 들면 플러스 어서예요. 기본용이 크단데 어미에 어서가 붙었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이 은은 항상 탈락해요. 그래서 커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언의 음운 변동을 볼 때는 기본형을 항상 써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의가 탈락하고요. 담그 아도도 역시 기본형이 담그예요. 담그다인데 모음을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요. 그래서 담가도가 되면서 의가 탈락한 경우 요거 조심하시고요. 의 탈락. 다음 우 탈락을 봅시다. 우 탈락은 푸다 하나뿐이에요. 기본형이 푸다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올 때 우리가 퍼라고 쓰고 읽어요. 그래서 우 탈락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아까 의 탈락과 같죠. 그 다음에 동음 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음 탈락은 뭐냐면 자, 동음 탈락 아와 어 탈락이 있는데 자, 기본형이 가다예요. 에다가 어미 아를 넣어봐요. 그럼 우리가 아라 쓰지 않고 가로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미가 탈락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용어는 어간과 어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미가 없으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미의 아가, 이 모음 아가 가의 아와 같기 때문에 탈락이 일어나서 가가 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탈락도 있습니다. 서 플러스 어서예요. 기본형이 서단데 저기 모음 어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모음을 탈락했어요. 그래서 모음 탈락, 모음 중에서 도음 탈락, 아 탈락, 어 탈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언이 활용할 때 탈락하는 우문들을 봅시다. 처음 아까 리을 탈락이 있었죠. 두 번째 히읗 탈락이 있었죠. 세 번째 우 탈락, 으 탈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을 탈락의 경우에는 기본형이 갈다잖아요. 그런데 갈다에다가 용언의 관형사형, 즉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오고 그 뒤에 만약에 체언이 오겠죠. 간, 무라고 해봅시다. 간무, 가른 무가 아니고 간무예요. 그럴 때 요 어간의 말음 리을이 탈락해서 간무우가 되는 거죠. 놀다도 역시 똑같아요. 놀다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고 사람이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논 사람이 되죠. 그럴 때 리을이 탈락한 거. 어질다 어진 사람 똑같고요. 둥글다 둥근 달 똑같아요. 그 다음에 히읗은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올 때 탈락하게 되는 거죠. 만약 낳다라고 했어요. 뭐 강아지가 새끼를 낳다 했는데 어미가 아로 바뀌면 나아 이렇게 되는데 발음은 이렇게 되는 것 나아로 되는 것 히읗 탈락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히읗 발음의 모든 것 네 가지 경우 봤죠. 히읗과 디귿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축약이 되죠. 그래서 퍼러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까맣다라는 형용사에다가 아라는 어미가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까매라고 쓰고 발음도 까매라고 하죠. 히읗이 탈락하고요. 어미 아는 불규칙 활용해서 매로 바뀌었어요. 노랗다, 노래, 하얗다, 하얘, 퍼렇다, 펄에 똑같은 예입니다. 그렇다, 그렇다에다 모음 아가 괴롭하면 그래가 되죠. 그러면서 히읗이 탈락하고 아가 레로 불규칙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요 그렇다, 까맣다, 동그랗다, 퍼렇다, 하얗다의 얘는 불규칙 활용 중에서 어간어미 불규칙이라고 우리가 품사 파트에서 배운 거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어간의 끝 우는 항상 탈락한다. 오케이. 자, 이제 의문의 변동 마지막이에요. 첨가인데요. 자음 니은 첨가와 반모음 이 첨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음 니은 첨가는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서 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올 때 니은이 첨가되는데요. 이때 모음 이나 반모음 이의 형태는 이야, 여, 요, 유의 경우입니다. 자, 사례를 보면 맨 입이잖아요. 맨과 입이에요. 얘는 맨이 접두사고 입이 어근이기 때문에 뭐예요? 파생어가 된 거죠. 접사가 붙으면 우리는 그것을 파생어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 그래서 파생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됐다. 식용유에서도 이야, 여, 요, 유. 그죠? 얘는 합성어가 되겠네요. 합성어.
합성어에서 니은 첨가된 거, 파생어에서 니은 첨가된 거, 두통약도 합성어에서 니은이 첨가된 것이죠. 왜냐하면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응가가 없기 때문에 니은이 들어가면 첨가가 되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 더, 사이시옷이 붙는 단어 중에 니은이 덧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사이소리 현상이란 원래 어근 하나일 때는 발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합성어, 즉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합성어가 될 때 소리가 없던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그 경우는 뒤에 있는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거나 혹은 니은 없던 니은의 소리가 덧나거나 혹은 없던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합성어가 될 때 원래 없던 발음이 덧나는 현상을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는 세 가지예요.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는 것, 니은 소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니은 소리가 두 번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밤길, 냇가, 촛불 이런 경우가 있죠. 니은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콧날, 그렇죠? 시옷이 니은으로, 그 다음에 시옷이 니은으로, 아랫니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 소리가 덧난다는 것은 시옷이 니은으로 발음되고요. 원래 없던 이응, 초성에 응가가 없는 이응이 있었는데 여기에 니은이 덧나면 니은 소리가 덧난다고 해요. 여기도 역시 니은 소리가 덧나죠.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사이소리 현상인데요. 이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앞말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유어가 하나 이상일 때는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세 번째는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에서 이렇게 6단어만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사이소리 현상이란 합성어에서 발음이 변하면서 없던 소리가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발음의 현상은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거나 니은 소리가 생기거나 니은 소리가 두 번 생기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앞말에 받침이 없고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거나 또는 두 음절로 된 한자어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중에서 앞말에 받침이 없는 경우 바닷가가 되겠죠. 바닷가가 순 우리말이요 두 개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쳐줬고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얘도 역시 고유어가 하나 이상이니까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요. 아래는 고유어 순 우리말이고요. 방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요. 제삿날 역시 날이 고유어고 제사가 한자어예요. 그래서 받쳐 적습니다. 예외 원래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경우는 고유어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지만 두 음절로 된 한자어 곡간, 셋방, 숫자, 찻잔, 택간, 횟수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제 반모음 첨가는 뭐냐면 모음이 첨가되는 거죠. 예를 들어 대어라고 쓰지만 우리가 실제로 발음할 때는 대여라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죠. 어 플러스 반모음 이가 돼서 여로 발음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나 얘가 반모음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 첨가 맛집이요라고 적지만 발음은 요로 되는 건 반모음 첨가예요. 또 이요 아니요라고 쓰지만 발음은 반모음 이가 첨가되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축약 하나가 남았는데요. 축약은 역시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으로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자음 축약은 이미 봤는데요. 예사소리 바다 자가가 히읗과 만나게 되면 피카츄 털로 바뀌는 현상 자음 축약이고요. 그래서 옷 한 벌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축약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옷의 시옷과 시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죠. 그래서 옷 한 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나니까 디귿과 히읗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축약이 돼서 옷 한 벌이 된다. 그래서 이 옷 한 벌이 옷 한 벌로 발음이 될 때 음운 변동 뭐뭐 일어났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번 일어나고요. 여기 축약 한번 일어났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꽃 한 송이도 마찬가지죠. 얘를 대표음 디귿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데 여기 디귿과 히읗이 다시 만났으니까 축약이 일어난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모음 축약인데요. 자, 모음 축약은 뭐라고도 합니까? 반모음화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뭐였는데요? 단모음이었는데 반모음으로 바뀐다. 반모음으로 바뀐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이중모음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죠. 이중모음의 재료로 쓰이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J계열과 W계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J계열은 반모음 E 계열이고요. W계열은 반모음 O, 반모음 U 계열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저기 보아라고도 하지만 봐라고도 해요. 그러면 O 플러스 아가 와가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 O 반모음 W계열 O가 이중모음 와의 재료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반모음화 혹은 축약이라고 하죠. 맞추어도 똑같죠. 우와 어가 만나서 이 우가 반모음화 되는 축약이 일어났고요. 자, 이런 예는 이제 반모음화는 아니죠. 봐봐요. 괴다, 싸타란 뜻이죠. 모와 싸타에다가 어라는 어미가 붙으면 우리가 괴라고 적죠. 이런 준대로 적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모음과 어 모음이 합쳐져서 즉 이와 어가 합쳐져서 뭐가 됐어요? 애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애는 뭐요? 이중 모음이 아닌 거죠. 현대에는 중세 때는 이중 모음이었지만 그럴 때는 얘는 반모음화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는 그냥 뭐라고 하는 겁니까? 축약이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애나 애 뒤에 어나 어시 어울려 줄 쪽에는 준대로 적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경우를 봅시다. 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되다에다가 어미 어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언말 어미 어시 붙고 어말 어미 다가 붙었어요. 그런데 되와 어를 축약할 수 있죠. 그래서 되가 됐죠. 에다가 어시 있어요. 그래서 초성의 음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준대로 적어요. 적고 발음은 어떻게 하죠? 됐다라고 발음하죠. 역시 오와 우가 아나 아시나 어시 만났어요. 그럴 때는 오와 어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이 오는 반모음화도 되고 축약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아시나 엇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 플러스 엇이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준대로 적어요. 발음은 이렇게 되겠죠.
또 이와 어가 만나면 여로 주는데 이 준대로 적는다. 어떤 경우인가요? 바로 트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라는 모음이 왔어요. 그러면 트여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축약이 되네요. 자, 이와 어가 만나서 여가 됐어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축약이죠. 첨가가 아닙니다. 드여 축약이에요. 그러면서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는 반모음화 되었네요. 자, 이렇게 준대로 적습니다. 또 아야 오 우 으로 끝나는 어간에다가 이가 와서 이렇게 줄 쪽에도 준대로 적는다. 또 아, 오, 우, 으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그럼 이런 사례는 이런 게 있겠죠. 보다라는 어근에다 이라는 접사가 만나서 기본형이 보이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어미 어가 결합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적죠. 그래서 오와 이가 만나서 배가 됐어요. 왜가 됐네요. 그래서 이때 오와 이가 만나서 왜가 될 때, 그런데 이 왜도 단모음 체계표에 들어가므로 얘는 단모화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그냥 축약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배어라고 쓰기도 하고요. 배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배는 맞고요. 그냥 배는 틀리는 표기가 돼요. 왜? 어미가 없기 때문에. 같은 예로 돼 플러스 어가 돼가 되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건 맞고요. 돼어도 맞아요. 그런데 뭔 틀려요? 이거는 틀려요. 왜? 어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을 모두 봤는데요. 자, 우리 복합적 음운 변동이 일어날 경우가 꽤 많죠. 하나의 단어에서 음운 변동이 뭐 두 번, 세 번, 네 번도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음운 변동이 많을 때 먼저 뭘 먼저 적용한다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음화가 혹은 축약 혹은 된소리 대기를 적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니은 첨가와 유음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니은 첨가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유음화 일어나야 되는 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니은 첨가 먼저 일어나고 비음화 일어나는 거. 세 가지 이상 음운 변동이 있을 때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 그 다음 비음화. 그 전에 니은 첨가. 그 다음 자음군 단수나 먼저 그 다음에 니은 첨가 그 다음 비음화. 자, 그러니까 복합적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받침 발음, 끝 또는 뭐예요? 장군 단순화 먼저 적용합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이 뭐냐면 니은 첨가예요. 세 번째 적용할 것은 뭐냐면 동화 현상이에요. 요것만 기억해 둡시다. 우리가 복합적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첫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장군 단순화 적용하고 그 다음 첨가 동화 현상을 적용하면 된다. 자, 예를 들면 깨끗하다가 있으면 숏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면 디귿으로 바뀌죠. 그런데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다시 뭐예요? 축약이 일어나서 티읕. 그래서 마지막에 깨끗하다로 발음되는 것. 값지다도 역시 장군 단수라 먼저 적용해서 시옷 탈락했죠. 그래서 값지다가 되었는데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된소리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내복약을 보면 기역과 이응 이 만나서 비음화를 먼저 시키는 게 아니고 내복과 약은 뭐이므로 합성어이므로 니은 첨가 먼저 적용한 다음에 이 니은에 의해서 기역이 비음화되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이랑
경우 우리 맨 처음 파일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일항이 실질 형태 소일 경우입니다. 그럴 때 니은 청가 적용하셔야 되고 뭐요? 예.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한 다음에 비음화 시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상일의 경우에도 니은 청가, 그 다음에 여기 장군 단순화 먼저 해서 시옷이 탈락한 다음에 니은 청가하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음운 변동 이 굉장히 이제 파일이 좀 크죠. 그래서 3개 파일로 나누어서 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요, 잘 모르겠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고요. 스스로 마인드맵을 정리해서 써보는 것은 더 좋고요. 더 좋은 것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보는 게 더 좋은 거겠죠. 이런 모든 방법을 써서 음운 변동을 완벽히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